창밖에 바람 부는 소리 들리시나요? 이런 밤이면 문득 거울 앞에 서서 생각해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왜 내 인생은 남들보다 유독 추운 계절이 길었을까? 열심히 안 산 것도 아닌데 말이죠. 누구보다 성실했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는데 돌아오는 건 배신이거나 허탈함 뿐이었을지 모릅니다. 혹시 겨울에 태어나지 않으셨나요? 동짓달이나 정월에 태어난 분들이요. 당신의 삶이 고단했던 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짊어지고 온, 풀어내야 하는 특별한 업 때문이죠. 오늘은 왜 겨울에 태어났는지 그 차가운 운명 속에 숨은 재물운과 인복의 비밀을 얘기해 보려 합니다. 영상 끝나고 나면 그래서 내가 그랬구나 하는 위로와 함께 이제는 추위를 뚫고 솟아날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단단한 땅을 뚫고 나와야 하는 귀한 씨앗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이렇게 고생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면 태어난 의미가 있는 걸까? 세상이 온통 어둠에 잠기고 낮에 소란함이 잦아든 깊은 밤. 당신은 왜 자꾸만 눈이 떠지십니까? 남들은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깊이 잠들 때 당신은 왜 차가운 공기를 마주하며 홀로 깨어 지나온 세월을 하나하나 꺼내 보고 계시는가요? 천장의 얼룩 하나, 창문을 스치는 바람소리 하나에도 왜 당신의 가슴은 이토록 예민하게 반응하며 지난날의 회한과 내일의 불안을 한꺼번에 불러내는 걸까요? 주역에서는 겨울을 중지공과 지뢰복의 시기라 말합니다. 만물이 땅 밑으로 숨어들어 극도의 고요함에 잠기지만 그 깊은 어둠의 한복판에서 비로소 새로운 생명의 일점이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겨울에 태어난 당신의 영혼이 밤잠을 설치며 고독을 씹는 이유는 단순히 신경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주의 비밀과 생의 본질을 읽어내야 하는 깨어있는 파수꾼의 숙명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봄에 태어난 이들은 새싹의 파릇함에 취하고 여름생들은 태양의 화려함에 열광합니다. 가을생들은 결실의 풍요로움을 즐기기에 바쁘죠. 하지만 겨울에 태어난 당신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꽃잎은 결국 시들어 흙으로 돌아가며 뜨거웠던 태양도 결국 서산으로 저물어 차가운 달빛에게 자리를 내어준다는 사실을요. 당신은 남들이 시작을 노래할 때 끝을 보았고 남들이 웃을 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의 유효기간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유독 조숙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나요? 친구들이 장난감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당신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인생의 덧없음을 고민했고 부모님의 뒷모습에서 삶의 무게를 읽어내며 남몰래 가슴 아파하지 않으셨나요? 명리학에서 겨울생, 특히 수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물처럼 깊고 어두운 곳을 향해 흐릅니다. 물은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수만 마리의 생명을 품고 있듯이 당신의 내면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수만 배는 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의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끔 벽을 느끼셨을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얕은 고민에 목숨을 걸까? 왜 세상은 본질보다 껍데기에 열광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수천 년의 세월을 관통한 노련한 고참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당신은 눈 덮인 고요한 산사의 낡은 종과 같습니다. 낮 동안 산을 오르내리는 수많은 등산객의 소음 속에서 종은 침묵합니다. 누구 하나 그 종의 존재에 주목하지 않지요. 하지만 모두가 하산하고 눈보라가 치는 혹독한 밤이 오면 종은 비로소 제 몸을 때려 세상을 깨우는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그 울림은 멀리 마을까지 퍼져나가 길 잃은 나그네의 이정표가 됩니다. 당신의 삶이 유독 시리고 외로웠던 이유는 당신이라는 존재가 평화로운 낮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위태로운 밤을 지탱하기 위한 존재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고독을 천덕꾸러기 취급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에게 더럽혀지지 않는 영혼처럼 콧불소의 뿔처럼 홀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겨울생에게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기운을 응축하여 사리를 만드는 수행의 과정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에 느끼는 그 절절한 외로움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불필요한 인연들을 정리하고 오직 신성한 자아와 만나기 위해 스스로를 격리한 시간입니다. 겨울의 나무가 잎사귀를 다 떨구고 앙상한 뼈대만 남긴 채 찬바람을 맞는 것이 죽어가는 과정으로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내년 봄 남들보다 더 큰 꽃을 피우기 위해 불필요한 모든 낭비를 차단하고 오직 생명의 정수만을 뿌리로 모으는 가장 치열한 집중의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신의 이런 성향을 우울증이라 부르거나 성격이 원만하지 못해서라고 자책하지는 않으셨나요? 나는 왜 남들처럼 쉽게 즐거워지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서 스스로를 피곤하게 만들까? 라며 자신을 괴롭히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당신의 그 예민함은 사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세밀한 운명의 소리를 듣는 청각이며 남들이 보지 못하는 진실을 꿰뚫어보는 안목입니다. 겨울생은 세상의 필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욕망에 눈이 멀어 광기 어린 질주를 할 때 당신처럼 차가운 이성을 가진 영혼들이 제동을 걸어주기에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뼈아픈 충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서늘한 죽비 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수많은 사람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만 당신을 찾고 즐거울 때는 당신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그만큼 견고하고 차분한 치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겨울생의 영혼은 거울과도 같습니다. 너무 맑고 차가워서 사람들이 자신의 추한 모습을 비춰볼까봐 당신을 두려워하고 멀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인생의 한계에 부딪힌 사람, 죽음의 문턱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은 결국 당신 같은 사람을 찾아옵니다. 당신의 차가움은 상처를 주는 얼음 송곳이 아니라 번뇌의 열병에 시달리는 환자의 이마를 짚어주는 자비의 물수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당신의 밤을 사랑하십시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홀로 깨어있는 시간은 당신이 우주와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당신은 전생의 업을 씻어내고 이번 생에 남은 길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눈이 되어 대지를 덮고 그 눈은 나중에 당신의 재물운을 싹 틔울 가장 깨끗한 정화수가 될 것입니다. 사실 많은 겨울생분들이 이 대목에서 영상을 끄십니다. 또 나만 희생하라는 소리겠지 하고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오늘은 그 고리를 끊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가슴속 가장 깊은 곳, 차마 남들에게는 창피해서 말 못하고 밤마다 홀로 꺼내어 보며 피눈물을 쏟아내던 그 아픈 손가락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자식이라는 이름에 때려야 뗄 수 없는 업보, 그리고 평생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당신의 발목을 잡아챘던 돈이라는 이름의 지독한 굴레 말입니다. 겨울에 태어난 당신의 삶을 가만히 복기해 보십시오. 이상하리만큼 당신의 인생은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남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챙겨야 했던 시간이 훨씬 길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몸 부서지는 줄 모르고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내가 손톱이 닳도록 일해서 어떻게 일군 가정인데 왜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외면과 텅 빈 통장뿐인가라는 탄식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시린 바람이 되어 가슴속을 헤집고 다녔을 것입니다. 명리학적으로 볼 때 겨울은 만물을 거두어 저장하는 계절이지만 동시에 다음 세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어주는 희생의 정점에 서 있는 계절입니다. 한겨울 벌판에 홀로 서 있는 고목을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자신의 몸이 얼어 터지는 고통을 온전히 견뎌내면서도 마지막 남은 한 방울의 수분과 당분을 뿌리 끝에 숨겨둔 작은 씨앗들에게 집중시킵니다. 정작 자기 자신은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뼈마디가 시려오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말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당신은 자식이라는 씨앗이 혹한의 세월에 얼어 죽을까봐 당신의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고, 당신이 배고픈 것은 기어이 참아도 자식의 배가 고픈 것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청춘과 꿈 그리고 당신의 인생 전체를 땔감으로 써서 자식의 방을 뜨겁게 데워주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다 타고 나면 무엇이 남습니까? 오직 차가운 재뿐입니다. 자식들은 부모가 태워준 온기 속에서 따뜻하게 자라나지만 정작 그 온기가 부모의 뼈와 살을 태워 만든 피눈물의 결실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은 영영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전생에 누군가에게 거대한 사랑을 빚졌거나 혹은 이번 생에 우주로부터 거대한 공덕을 쌓으라는 명을 받고 내려온 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식은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보다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채권자처럼 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느끼는 그 절절한 서운함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물은 모든 생명을 살리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어두운 곳으로 묵묵히 흐릅니다. 당신이 베푼 그 눈물겨운 사랑은 자식이라는 거대한 바다로 흘러들어갔지만 정작 그 사랑을 흘려보낸 당신의 강줄기는 가뭄든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버린 것이지요. 이제는 그 서운함을 나의 업보가 아니라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었으니 너도 이만큼 내놓아라라는 기대가 당신의 겨울을 더 춥고 쓸쓸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저 나는 돼지로서의 역할을 다했다. 씨앗이 꽃을 피웠으니 나의 소임은 여기서 끝났다고 선언하십시오. 그 순간 비로소 당신의 목을 죄던 자식이라는 이름의 무거운 업장이 눈 녹듯 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겨울생의 돈은 마치 두꺼운 얼음 밑에 잠긴 황금과 같습니다. 분명 내 땅 밑에, 내 강 밑에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아는데 세상이라는 땅이 꽁꽁 얼어붙어 도무지 곡괭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봄생들은 햇볕에 땅이 녹아 가벼운 호미질만으로도 재물을 탐하고 여름생들은 화려한 활동력으로 불을 거머쥐는데 당신은 그 딱딱한 얼음판 위에서 손톱이 빠지고 무릎이 깨지도록 땅을 파헤쳐야만 겨우 식구들 입에 풀칠할 한 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억울해하고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지 않았으며 정직하게 땀 흘려 살았는데 왜 내 주머니는 늘 밑 빠진 독처럼 비어있고 나갈 구멍은 왜 이리도 줄을 서 있는가?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돈이 자꾸만 새어나갔던 것은 당신이 가문을 지탱하는 최후의 둑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강물이 범람하지 않는 이유는 물이 얼어있기 때문입니다. 가문에 풍파가 들이닥칠 때 형제가 사고를 치고
부모님이 병석에 눕고 자식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을 때 그 차가운 풍랑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얼어붙어 제 몸을 던진 사람이 바로 당신 아닙니까? 당신의 재물은 당신 개인의 안락을 위해 쓰이기보다 당신 주변의 인연들을 살려내고 가문이 대가 끊기지 않게 하는 생명수당으로 먼저 쓰이게끔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번 돈으로 누군가는 수술비를 내어 생명을 구했을 것이며 누군가는 빚쟁이로부터 도망쳐 숨을 돌렸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돈으로 공부를 마쳐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통장 잔고는 남들보다 초라할지 모르나 당신의 업보 장부에는 그 어떤 재벌보다 많은 보시의 기록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은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해 쓰지 못하고 남을 위해 흘려보낸 그 돈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의 이자가 붙어 당신의 말년 운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얼어붙은 재물의 땅을 녹여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재물운이 막혔던 결정적인 이유는 당신이 너무나 남의 인생만을 대신 살아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보기에 당신에게 큰 돈을 맡기면 당신은 또다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 좋은 일만 시킬 것이 뻔하니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잠시 재물의 흐름을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형벌이 아니라 당신이 더 큰 탐욕에 휘둘리지 않게 하려는 하늘의 배려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이제 이 돈은 오로지 나를 위해, 나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나의 무너진 자존심과 품위를 위해 쓰겠다고 우주에 명확히 선언하십시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비로소 당신의 땅 밑을 누르던 얼음이 녹아내리며 잠자고 있던 거대한 재물운이 수면 위로 솟구쳐 오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당신이 왜 겨울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시린 세월을 견뎌야만 했는지 그 근원적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그 차가운 업의 사슬을 끊어내고 당신의 곳간에 재물이 쌓이고 당신의 주변에 진정한 인복이 넘치게 할 실행의 열쇠를 손에 쥐어야 합니다. 겨울생의 운명은 마치 꽁꽁 얼어붙은 거대한 호수와 같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차갑고 생명력이 멈춘 것 같지만 그 두꺼운 얼음장 아래에는 수천 마리의 물고기가 논일고 있고 형언할 수 없는 보물들이 잠자고 있습니다. 이 얼음을 깨고 보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열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열쇠, 온기의 언어로 빙하를 녹이십시오. 겨울에 태어난 당신은 기운이 본래 차갑고 엄숙합니다. 당신의 본심은 누구보다 따뜻하고 깊지만 겉으로 내뱉는 말은 가끔 칼바람처럼 날카롭거나 서리가 내린 듯 무뚝뚝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은 정답을 말하지만 상대방은 그 말의 온도에 상처를 입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에 천년의 업장이 녹고 말 한마디에 만년의 복락이 쌓인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운 이들에게 혹은 당신 자신에게 그동안 어떤 말을 해오셨나요? 됐어. 알아서 해. 왜 또 그래? 죽겠다와 같은 차가운 말들은 당신의 운명을 더욱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염화칼슘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말 끝에 반드시 따뜻한 온기를 섞으십시오. 상대방이 실수를 했을 때 그럴 수도 있지. 고생했다라고 말해주는 것. 자식이 서운하게 할 때 내 마음이 오죽 힘들면 그랬겠니라고 먼저 품어주는 것. 특히 당신 자신에게 하는 말을 바꾸십시오. 거울을 보며 지겹다 내 팔자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아 고생했다. 이제 따뜻한 봄이다라고 속삭여 주십시오. 당신의 뇌와 영혼은 주인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습니다. 당신이 따뜻한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당신의 주변 기류가 변하고
사람들은 당신이라는 따뜻한 난로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열쇠, 혼자 있는 시간을 다르게 정의하세요. 겨울생은 필연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시간을 외로움이나 소외라고 착각하며 괴로워합니다. 나는 왜 친구가 없을까? 나는 왜 가족들 사이에서도 겉돌까라며 스스로를 동굴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혼자 있는 시간은 에너지가 새어나가는 고립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기운을 응축하는 비축의 시간입니다. 겨울의 대지가 조용한 이유는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년의 티울 싹을 위해 지구의 모든 에너지를 뿌리로 모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그 고요한 시간에 책을 읽고 명상을 하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행위 자체가 당신의 재물 창고를 채우는 입금 행위와 같습니다. 겨울생이 운이 나빠지는 가장 큰 징조는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여기저기 모임에 기웃거리며 에너지를 낭비할 때입니다. 당신은 군중 속에서 빛나는 존재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 권위를 갖추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고독을 당당하게 즐기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당신을 가벼이 여기지 못합니다. 당신에게서 풍기는 그 깊고 서늘한 품격이 곧 당신의 권위가 되고 그 권위는 곧 돈의 무게로 직결됩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있는 시간을 축복하십시오. 아, 지금 우주가 나에게 복을 채워주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남들이 시끄럽게 웃고 떠들 때 당신은 고요히 당신만의 성을 쌓으십시오. 그 성이 완공되는 날, 당신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대한 운명의 주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이 모든 이야기는 다시 공허해집니다. 많은 겨울생분들이 여기까지 듣고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열쇠, 나라는 재단에 먼저 공양을 올리십시오. 겨울생은 전생부터 이어온 보살의 업 때문에 자꾸만 남의 사정을 먼저 살핍니다. 내 주머니에 10,000원뿐인데도 배고픈 이웃을 보면 5,000원을 떼어주는 분들이 바로 겨울생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창고가 비어있고 당신의 몸이 추위에 떨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진정으로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이 고달팠던 이유는 당신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희생의 제물로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당신을 공양의 대상으로 바꾸십시오. 하늘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 절대 큰 재물을 맡기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돈을 주면 또 남들한테 다 퍼주겠구나 싶으면 하늘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오히려 재물을 막아버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로지 당신만을 위한 작은 사치를 누리십시오.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차 한 잔을 예쁜 잔에 담아 마시는 시간, 당신의 지친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족욕의 시간, 혹은 평소 갖고 싶었던 작은 물건 하나를 자신에게 선물하는 행위. 이것은 사치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게 보내는 존중의 신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대접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이 당신의 눈치를 보며 공경하게 되고 예의 없는 타인들이 당신 앞에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기운이 풍요로워지면 막혀있던 재물의 물꼬가 터지게 됩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겨울생의 모든 업을 한순간에 복으로 돌리는 가장 강력하고 빠른 치트키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끝없이 펼쳐진 겨울의 들판을 상상해 보십시오. 추수가 끝난 논바닥은 갈라져 있고 그 위로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아 생명의 기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황량한 풍경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논을 보며 말합니다. 참으로 쓸쓸하구나. 아무것도 없네.
죽은 땅 같아. 당신의 인생이 꼭 그 겨울 농가 같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하지만 농부의 마음으로 그 땅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정말로 그 논이 비어 있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의 논은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년 봄에 터뜨린 경이로운 생명력을 위해 지력을 응축하는 중입니다. 농사를 지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땅도 쉬어야 합니다. 1년 내내 쉼없이 무언가를 쏟아내기만 한 땅은 기력이 다해 결국 척박해집니다.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땅속 깊은 곳의 해충을 박멸하고 흙입자 사이사이에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땅을 부드럽게 부풀려 놓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지독한 고난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정체기는 당신의 영혼이라는 대지를 가장 비옥하게 만드는 천연의 비료가 내려앉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나서 4년 동안은 밖으로 싹조차 내밀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정성을 다해도 흙 위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죽은 씨앗 같고 실패한 농사 같습니다. 하지만 5년째 되는 해 대나무는 하루에 30cm 이상씩 폭풍 성장하며 순식간에 울창한 숲을 이룹니다. 그 4년이라는 긴 겨울 같은 시간 동안 대나무는 수백 미터 사방으로 촘촘하게 뿌리를 뻗어나갔던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 전반전이 바로 그 4년의 침묵이었습니다. 남들은 벌써 저만큼 앞서가는데 나는 왜 제자리일까 고민하며 흘린 당신의 눈물은 사실 대나무 뿌리를 적시는 가장 귀한 자양분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5년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생의 성공은 계단식이 아니라 폭발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귀인이 나타나고 어느 날 갑자기 막혔던 재운이 터지며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이 정신을 차리고 당신의 발치로 돌아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 좋았다고 말하겠지만 오직 당신과 하늘만이 압니다. 그것이 운이 아니라 당신이 그 시린 겨울 논바닥을 지키며 쌓아온 지력의 결과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게 오랫동안 마음 털어놓던 60대 중반 김 여사님이 계세요. 평생 술 마시는 남편하고 속 썩이는 자식들 뒷바라지에 손마디가 굵어질 대로 굵어진 분이었죠. 늘 제 손 붙잡고 한탄하셨어요. 선생님, 제 팔자는 왜 이렇게 시린 겨울입니까? 도대체 언제 이 추위가 끝날까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제안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남편 밥상보다 여사님의 마음 밥상 먼저 차리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 보시면서 나는 모진 겨울 이겨낸 가장 귀한 꽃이다. 이렇게 3번만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처음엔 쑥스럽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하시더니 그날 이후 서서히 바뀌셨어요. 자식들한테 잔소리 대신 너희가 내 곁에 있어 내 겨울이 버틸만 했다고 먼저 축복 건네시고 시장에서 좋은 과일 나오면 남 안 주고 본인 위에 먼저 사오셨죠. 3년 지난 지금 제멋대로 살던 아들이 사업 성공해서 어머니 명의로 안락한 집 마련해드렸고 평생 남처럼 굴던 남편은 이제 눈치 보면서 어디 아픈 데 없어? 하고 다정하게 물어봅니다. 김 여사님, 겨울이 강제로 끝난 게 아니에요. 본인이 스스로 따뜻한 봄의 기운이 되기로 선택하니까 주변 얼음들이 저절로 녹아내린 겁니다. 이 이야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으셨다면 당신의 봄도 이미 문 앞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운명의 전환점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축복을 선언하세요. 잠들기 전에 머리맡에 따뜻한 물 한 잔 두시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의 시린 세월은 오늘로 끝났다. 내일부터 내가 닿는 모든 곳에 봄 기운이 깃들 것이다. 당신 말은 곧 명령이 되어 세포 하나하나를 깨울 겁니다.
둘째, 몸의 온도를 1도만 올리세요. 겨울생은 기운이 차서 몸이 차가워지면 마음도 같이 얼어붙어요. 매일 저녁 따뜻한 물로 조격하거나 목 뒤를 따뜻하게 보호하세요. 몸이 따뜻해지면 재물운 통로인 혈이 뚫립니다. 셋째, 말을 바꾸세요. 힘들어 죽겠다는 말은 업을 더 단단한 얼음으로 만듭니다. 대신 심호흡 크게 한번 하고 이제 좀 살 것 같다고 말해보세요. 그 짧은 문장이 운명의 작은 틈을 내고 그 틈으로 복이 스며듭니다. 지금까지 참 잘 버텨오셨습니다. 남들은 평생 한번 겪을까 말까 한 마음의 한파를 당신은 수없이 견뎌냈어요. 기억하세요. 대지에 눈이 쌓이는 건 땅을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다가올 봄에 새싹이 마실 가장 깨끗한 물을 미리 저장해 두는 겁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 눈물이 모여 이제 인생 후반전엔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될 겁니다. 당신은 겨울에 태어났지만 가슴속엔 누구보다 뜨거운 태양을 품고 있어요.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그 뜨거운 태양을 꺼내서 당신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추세요. 당신이 행복해지는 게 전생의 모든 업을 닦아내는 최고의 수행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린 가슴 앓고 계신 분께 작은 난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조금이라도 데워줬다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중한 분께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겐 인생의 봄을 알리는 첫 번째 까치 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겨울 어떻게 이겨내고 계신지, 오늘부터 어떤 다짐하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당신 앞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의 봄이 시작되었습니다. 앞날에 따스한 햇살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